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죠. 제가 실적적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뭐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된 테마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강한 주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그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테마성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던지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 피팅 업체죠. 그래서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이 부분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에 영향까지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재 유가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들 금일 풀어보도록 하고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언제 될 수 있을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석유 수출을 겨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해주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죠.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먼저 했습니다. 4월 1일에. 그리고 나서 이란이 이 보복성 공격으로 4월 13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란이 하마스에 무기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쟁을 도왔다. 자, 그래서 100%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영사관을 먼저 공격한 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란한테만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을 과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제가 좀 더 뭐 TMI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정권이 네타냐후 정권인데 이 선거에서 이기질 못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이 되는 국가, 자, 이란을 자극할 확률이 높고 이 부분이 바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뭐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모두 중요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 발생을 통해서 원유 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유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 수밖에 없게 되고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LNG 피팅 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의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 85달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우선은 이 후티 반군 홍해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모두 공격을 해주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한 방향으로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90달러를 넘어주게 되면 당연히 100달러까지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2년과 23년, 22년이죠. 22년의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세 자체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와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가와 이 태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뭐 파란색이 유가고 보라색이 태광인데 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봤을 때 태광의 이런 주가의 흐름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이 보라색 선도 상승한다. 하락할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 최근에만 좀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업황세와 더불어서 실적 기반된 태강은 강한 상승 주가폭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태강의 주가를 이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정리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표 가져왔는데 뜬금없이 제조업 지표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죠. 주구장창. 그래서 이 공급 차질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이 부분이 이 태광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제조업 지표가 모두 잘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48.5였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습니다. 모두 50을 넘어주면서 경기 확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원래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현재 정세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게 되고 유가 원유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탄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좀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력주와 이 조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역 전쟁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이제 미국 대선이 앞선 상태이고 이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서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국이 되는 거고 현재 중국과 한국이 이 조선 양강 체제죠. 만약에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조선업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업황과 실적 모두 갖춘 이 태강이 후속주로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선배 수주를 통해서 이 고성과만 수주를 한다. 그래서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사도 뒤늦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배 수주가 통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계속해서 예상했던 부분이 유역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중고성과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중고성과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성과 지수도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성과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선은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1,400원 정도 가량까지 근접한 모습인데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뒤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선물 판매가 예측치가 0.4인데 실제가 더 강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에서도 소비가 활발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 사실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태광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 업체들은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산업과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이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CPI 지표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 그래서 9월, 12월에 가시화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도 좋고 업황도 강세인데 하나 이 조선에 대한 테마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될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철광석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죠. 제가 왜 가져왔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이미 아실 거라고 봅니다. 후판 가격 때문입니다.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는데 결국에 결과만 말씀드리면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후판 가격이 떨어져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판 가격이 선박 제조원가의 20%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조선사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은 업황이 좋아지면서 조선 테마까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 이 상반기에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를 되돌아보면 이 당시에 철광석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을 인하하면서 협상했습니다.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한 거죠. 중국산 후판이 증가를 했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수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왔다. 하지만 현재 철광석 가격 관점에서만 봤을 때 당시보다 한 40%가량 하락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을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 관련된 업황이 강세가 되면서 테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가격대는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21선과 61선이 모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에서 저항값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정치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전당대회가 7월 8월에 존재한다. 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지지율 싸움을 확률이 크고 자, 그에 따라서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조선업이 반세익을 받으면서 조선업 업황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바로 테마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조선업 업황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